Super Bowl was played right here. Jason, tell me it was a classic. Classic game. 80,000. 외계인의 침공으로 엉망이 돼버린 지구에 한 남자가 남겨집니다. Hail Mary. 네, 주인공은 잭 하퍼라는 남자죠. 지구를 정찰하는 마지막 정찰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어느 날 정체불명의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곳을 향하면서 이상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늘 잭의 꿈속에 나타나던 의문의 여자였던 겁니다. How do you know my name? 기억나지 않은 과거 속에 어떤 음모가 있었음을 알게 된 잭은 지하 조직의 리더 말콤 비치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 지구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쟁, 그리고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톰 크루즈의 영화 오블리비언입니다. 자, 2013년 블록버스터 시즌 첫 번째 SF 액션 블록버스터인데요. 네. 일단 SF 영화라고 한다면 다양한 볼거리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네. 볼거리 어떻습니까? 볼거리도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볼거리가 막 물량 공세하는 볼거리. 네. 예를 들면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물량 공세로 나가게 되죠. 그렇죠. 이 영화는 이런 영화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봄, 가을쯤에 나오는 굉장히 특색 있는 스타일이 아주 좋은 그런 SF 소품?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저는 제일 좋았던 장면이 그 오토바이를 혼자 타고서 이렇게 그 황량한 그 황야 거의 뭐 폐허가 된 거기를 달리게 되는데 그걸 롱쇼트로 부감으로 잡는 걸 보면 네. 굉장히 아름다워요. 역설적으로. 물론 이런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미래적인 감각을 동원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등장을 해요. 네. 이 버블쉽이라는 것이 또 이 영화 속에서 가장 멋진 그 장비 중에 하나인데 타고 다니는. 그렇죠. 정찰병인 잭 하퍼가 이제 스카이 타워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주로 쓰는 교통수단이죠. 네, 이게 무려 무게만 2톤이고요. 제작하는 데만 4개월이 소요됐다. God, that's beautiful. Come on. 또 SF니까 그냥 갈 수는 없죠. 뭐 하나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드론. 유일하게 그 파괴적인 어떤 볼거리. 사실 이 영화가 큰 규모가 아니라는 게 가장 장대한 클라이맥스에서조차 드론 3대 나오는 게 끝이에요. 네, 근데 이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됐고 예를 들어서 탐 크루즈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딱 스캔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그것이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눈처럼 보이기도 하고 눈알 혹은 생물체처럼 보이기도 해요. 유기체처럼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세팅이 잘 돼서 액션이 좀 참 단단한 액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집 세팅이 너무 예뻐요. 네, 스카이 타워라고 하죠. 허공에 떠서 이제 딱 두 사람만 사는 그런 집이 있는데 그걸 원해. 근데 통유리라서 밖에서 다 보이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밖에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집 하나 주면 둘이 사네. 정말? 네. 정말로요? 남자 둘이서. 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굉장한 장점이 스타일에 조금 더 말을 한다면 이런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SF 영화들 대작들은 영화 속의 상당 부분이 밤 장면이거나 어둡거나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디테일을 자세히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어두운 장면이거든 라는 핑계를 대고 네. 대충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시각적인 디테일이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밝은 SF를 저는 보는 것도 굉장히 드물다.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요. 대부분이 낮 장면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스타일과 비주얼로 자신 있게 스스로가 승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죠. 역시 이 배우들의 이야기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네네. 이 톰 크루즈가 줄리아로 등장하는 올가 쿠릴렌코와는 영화를 찍다가 가까워져서 급기야 삐리리. 네, 최근에 여러 업사가들에 의해서 핑크빛 소문이 또 들려오기도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빅토리아 역을 맡았던 안드레아 라이즈보로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줄리아가 등장한 뒤에 조금씩 잭 하퍼가 현실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그 천해지는 표정들이 몇 번 등장하거든요. 눈빛이 내가 보기엔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그 두 여배우가 당연히 물론 이 영화 속에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역시 톰 크루즈 얘기를 해야겠죠. 톰 크루즈. 근데 사실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제가 딱 떠올랐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아웃사이더라는 영화예요. 아웃사이더.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젊은 남자 배우들 총출동시켜서 브래드팩이라는 말 자체가 유행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맷 딜런이 있었고요. 네. 에밀리오 에스테베스 같은 배우들도 있었고. 로브로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엄청나게 받았던 수많은 그런 청춘 스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근데 톰 크루즈는 30년째 이런 블록버스터 오락 영화의 주연을 맡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뭐 외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작품 전체를 보면 시야라든지 영화 전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톰 크루즈는 진짜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블리비언을 보고 나서 많은 관객들이 조금 지루했다. 이 초반에 1시간가량의 분량이 너무 속도가 느렸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영화의 전반부는 시종일관 이제 티징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이렇게 뭔가 보여줄 듯, 그 다음에 뭔가 중요한 것을 묘사할 듯 궁금하게만 만들면서 간질간질하면서 1시간 동안 계속 진행하니까 밀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네. 반대로 뒤에 1시간은 이제 그동안 감춰둔 얘기를 풀어내려고 정신없는데 특히나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계속되는 장면과 어떤 장치를 통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I've been watching you, Jack. The people you work for lied to you. 말콤 비치가 어느 날 이 잭 하퍼를 찾아와서 정말 너무 친절하게 스토리 요약을 했죠. 스토리의 요약을 구강으로 펼쳐주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굉장히 독창성이 약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야기가 부족하다기보다 이야기의 스킨십이 약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스킨십 좋아요. 네, 네. 이야기라는 것도 사실 어떤 이야기를 딱 보면 굉장히 좀 남루한 이야기인데도 이것이 몸에 짝짝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막 지고 운명을 걸고도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불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영화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깝다.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 보다 보면 기시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장르, SF 장르의 성공적인 영화들은 다 떠올라요. 일단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매트릭스. 그 저항군의 양태라든지 복제와 관련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각적인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트릭스랑 굉장히 닮아 있고요. 토탈 리콜을 보면 현재 자기한테 이렇게 보여진 세계가 완전히 세계관이 정반대로 역전되어서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반전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 영화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정말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랑 비슷한 장면도 있고 계곡 사이로 추격할 때는 스타워즈랑 비슷해요. 저 영화는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면 성공한 SF 영화들의 모티브들을 콜라주처럼 모아붙여서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이런 것이 이 영화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It's time to learn the truth. What aren't you telling me? 자, 그렇다면 SF의 외피를 빌려와서 기억과 망각이라는 인간 본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오블리비언. 과연 그 별점과 한 줄 정리 어떨지 만나보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의 반입니다. 3개 반. 잘 빠진 SF, 눈이 호사를 누린다. 독창적이진 않지만 볼만한 SF. 톰 크루즈가 3할은 쳐요. 3할. 3할이면 강타자죠. 강타자지.